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절대값을 또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보자. 절대값 기호가 있는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을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이 존재합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떤 식에든 절대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쫄지 말고요. 어떻게 하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도록 그 경계를 찾으세요. 여기 안에가 0이 되는 경계. 지금 여기서는 x-1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경계는 x가 1이 되겠네요. 항상 그 경계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 경계에 의해서 x가 1보다 큰 경우 한 번 하나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이 식을 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쫄지 마세요. 무조건 절대값이 나온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로 구간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1번 x가 1보다 큰 경우와 그 다음에 2번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꼴은 1번에 붙여주던지 아니면 2번에 붙여주든지 어딘가 한 군데는 꼭 붙여줘야지 실수 전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x가 1보다 커요. 그 말은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이 판단이 살짝 헷갈린다라고 하면 x가 1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봐. 3을 대입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열려? x제곱 플러스 그대로 열려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는 0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음수가 되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로 저 절대값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걸어놓은 조건과 항상 매칭을 시켜야 돼. 자, 답은 x가 1보다 큰 게 답이야. 따라서 여기는 답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나요? 네, 그럼요. 이럴 수도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1이니까 사라지고 x로 인수분해를 묶어서 해주면 x는 0 또는 1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내가 걸어놓은 가정, 조건과 매칭을 시키세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에요. 따라서 얘네 둘은 모두가 답이 되네요. 따라서 얘는 근이 0 또는 1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많이 복잡하지 않죠? 대신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살짝 뭔가 해줘야 될 게 많아 보일 뿐이에요. 자, 235번 계속 갑니다. 참고로 235번은 위에 문제 푼 거하고 233번하고 똑같아요. 접근법이 똑같아요. 뭐가?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경계를 찾으세요. 선생님, 얘는 2차예요. 네, 두 개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니까 그 0으로 만드는 경계가 바로 뭐다? 0과 5로 두 개가 될 뿐입니다. 두 개가 된다는 건 풀이가 살짝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5보다 큰 구간 하나, 그 다음에 0과 5 사이 하나, 그 다음 0보다 작은 곳 또 하나, 이렇게요. 자, 1번 x가 5보다 큽니다. 2번 x는 0과 5 범위에 있습니다. 자, 선생님 기억 보이죠? 이 꼴을 여기다가 다 붙여줬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세 번째 x는 이번에는 붙지 않겠죠. 이 꼴이. 따라서 0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 풀어줄게요. x가 5보다 커요. 그럼 얼마를 넣을까요? 6을 넣어볼까요? 6을 넣으면 x에 6을 넣으면 플러스, 6을 x에 넣으면 1이니까 플러스.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냥 열려요. 절대값이 그냥 x제곱 이렇게 그냥 열려요. 다음 두 번째, 여기 x에 얼마 넣을까요? 4 넣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을게요. 4를 넣으면 플러스,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넣으면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5x가 6이다 라고 절대값을 없애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어요.
다음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니까 뭐 마이너스 1? 좋아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여기 값은 얼마?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따라서 절대값 안은 플러스가 돼요. 호호라. 그래서 그냥 열려요. x제곱 마이너스 5x는 6으로요. 자, 일단 절대값을 다 풀어줬으니까 이제 우린 옆에다가 식을 풀어서 방정식을 풀어서 적절한 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니 따라서 x가 나오는 건 마이너스 1과 6이 나오는데 이대로 끝난다? 아니요. x가 5보다 큰 것만 답이니까 오케이 너는 6만 답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거 마이너스 x 아니다. 그냥 얘를 이렇게 이항할게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는 2 또는 3인데 역시 가정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오, 얘는 땡큐베리 감사네요. 둘 다 해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얘는 위에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1 또는 6이에요. 그런데 어디만 답이 된다? 마이너스 1만 답이 된다. 아하.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의 해는 바로 뭐가 된다? 와, 되게 많다. 뭐 6, 2, 3,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으로 마무리. 존재하는 해가 4개나 있네요. 자,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두 번째도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도 얘는 경계가 x가 0인 것 뿐이니 x가 0보다 큰다.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또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렇게 듣고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었으나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반드시 와서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보충 설명 더 해줄게요. 자, 이번엔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었다면 살짝쿵 이런 말을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별식이란 말은 중3 때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배웠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쵸? 자,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x의 근이 최대로 많다고 하면 몇 개? 2개. 그렇죠. 그리고 1개. 그리고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해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근은요.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근. 왜냐?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실수와 허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실근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근을 포함한 그냥 근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그 경계를 명확히 머릿속에 좀 넣어줘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자,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문제 자체가 아예 실근의 바운더리 이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실수라는 수도 배웠지만 허수라는 아이의 수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는 실근과 허근을 둘 다 아우르는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꼭 실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조건을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별식이라는 거, 근의 개수를 얘기한다는 건 여기선 당연히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로 존재하는 근. 그러니까 i를 넣어서 x가 i인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i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2개다, 1개다에 넣지 않아요. 그냥 0개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판별식이라는 거에서 체크하는
근이 2개입니다. 근이 하나입니다. 근이 0개입니다는 반드시 실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2개일 때, 실근이 1개일 때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판별할 때 이 판별식이라는 걸 쓸 거예요. 오케이? 자, 판별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 아무 데서나 갑자기 뽕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어디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우리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무조건 근이니까 실수든 허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이렇게 근의 공식으로 외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근이 실수냐 허수냐를 가르는 게 바로 어느 부분이냐? 이 루트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저 루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돼 있잖아. 우리가 얘가 실수로 존재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허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무슨 말이냐? 루트 5 실수죠. 루트 0 실수죠. 루트 마이너스 5 허수죠. 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근의 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1개다, 0개다 라고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뭐라 그러느냐? 바로 판별식 D라고 일컬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바로 실수, 실근의 개수가 2개니, 1개니, 그리고 없니? 라고 판단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머릿속에 빡 넣어놔야 돼요. 자, 판별식은 다시 할게요. 판별식은 어떨 때 쓰느냐?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언급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실근이 2개다 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식, 판별식이라는 요식이 0보다 큽니다. 왜?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 우리 문제 풀 때 중근 배웠죠? 자, 중근은 엄밀히 얘기하면 근이 2개지만 서로 같은 근이 2개를 존재하기 때문에 실근이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허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머릿속에 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일단은 좀 끊을게요.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예제는 다음 강의에서 바로 연이어서 찍어줄게요. 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면서 실근의 개수를 언급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다. 얘는 실수가 없어요. 실근이 없어요. 허근을 가져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판별을 해줘서 식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